네, 안녕하세요. 지난 바로 직전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22년도에 나온 STI 관련 보고서를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보고서는 이제 대신의 한경래 연구원이 4월 달에 내주신 리포트입니다. 현재 컨센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측을 해주셨고,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중국의 YMTC의 283억을 포함하면은 한 22년에 중국 항수주가 한 7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,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신규 장비의 주목, 아마 요 정도부터는 계속 이 신규 장비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. 신규 장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, 첫 번째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첫 수주를 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, 고객사로부터. 그리고 FCBGA 현상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도 이제 납품을 했고 이제 글로벌 PCB 업체향으로 수주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근거를 제시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. 일단 FCBGA 현상기는 기존의 일본이 점유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국산화라는 이 키워드로도 어느 정도 촉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 이런 차트를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제 국내의 CCSS는 이제 STI와 한영 ENG가 좀 과점하는 형태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STI가 한 40%, 한영 ENG가 한 40%, 나머지가 한 20%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신규 장비 라인업은 여기에 써놓긴 했는데 리플로우 장비, FCBJ 현상기, 잉크젯 도시자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신규 장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신한의 고영민 연구원이 이제 아마 이 연구원님은 이제 꾸준하게 계속 이 STI에 관해서 계속 리포트를 내주실 분입니다. 5월달에 이번 리포트는 이제 5월달에 내주신 리포트인데 역시나 이제 현재 컨센서스 대비로는 좀 공격적으로 추정을 해주셨었습니다. 핵심 사항은 22년 1Q에 영업이익은 한 15% 정도를 컨센 미스했다. 이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진행률이 좀 더디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이다.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STI에도 역시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구나. 이 정도를 알 수가 있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CSS 기반의 실적 안정성을 확보를 했고 신규 장비의 성장성을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 1Q의 영업이익이 미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22년의 실적을 상향을 할 만큼 이제 실적 가시성이 좀 크다. 그리고 인텔 대련향의 CCSS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, 또 한 가지 이제 신규 장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고객사로 수주가 확대가 되고 신규 고객사 수주가 성공이 된다면은 한 22년 최대 한 200억 정도. 그러니까 STI를 좀 STI 실적 측면에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한 22년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 하면은 좀 준수하게, 그러니까 분기당 매출 1000억 정도 하면은 좀 준수하게 한 정도니까 연간 4000억이라고 보면은 한 200억이라는 수치는 한 총 매출액의 한 5% 정도, 그러니까 22년에 최대 매출액 한 5% 정도로 좀 담당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잉크젯 OCR 장비는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진 않았지만 뭔가 높은 수준으로 뭔가 확신을 하는 듯한, 잉크젯 장비가 잘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FCBGA 현상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장비를 좀 대체하는 그런 차원으로 23년에 최대 한 400억 정도의 매출 기여를 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21년에는 FCBGA라든지 리플로우 장비가 딱히 없었는데 이제 22년, 23년이 되면은
뭐 슬러리는 기본으로 하고 이제 리플로우 장비도 올라오고 그리고 23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FCBGA도 이제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의 구성이 될 수가 있다. 신규 매출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이제 여기에 이제 잉크젯 OCR 장비 같은 경우 23년부터 이제 수주가 진행이 되면은 여기에서도 좀 꽤나 큰 업사이드가 나타날 수 있다. 이거는 이 리포트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뒤에 리포트에서 이제 똑같이 고영민 연구원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다음은 SK의 한동희 연구원께서 6월달에 내주신 리포트입니다. 현재 컨센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측을 해주셨고 실적을 추정을 해주셨고 핵심 사항을 좀 살펴보면은 그 CCSS 유사 경쟁 업체가 STI 40%, 한연 ENG 40% 그리고 오션브릿지라고 새로운 업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제 뭔가 간략하게 STI가 40%고 한연 ENG가 40%고 뭐 기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 리포트를 통해서 여기에는 뭐 오션브릿지가 포함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고 여기서 뭐 CCSS 부분의 그 STI의 경쟁력은 이제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의 지속적으로 이제 납품 이력이 있는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뭔가 경쟁력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.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선, 그러니까 해외 고객사 향으로 이제 거래선이 다변화되고 아이템도 다변화되는 거에 주목을 하고 22년 실적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서도 이제 신규 장비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인프라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이 CCSS 대비해서 이제 높은 수익성을 기대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뭐 거래선 아이템 다변화에 대한 어떤 항목들은 뭐가 있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CCSS는 기존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향으로만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텔이라든지 실트로닉이라든지 이제 YMTC로 확대가 된다. 특히나 이 YMTC의 레퍼런스, YMTC로의 어떤 수주 이력은 이것을 이제 레퍼런스로 해서 이제 중화권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.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에 쓰이는 이제 리플로우 장비라든지 FCBGA 현상기는 이제 성공적으로 런칭이 됐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특히나 이 폴더블량 후공정 잉크젯 장비는 양산의 초기 단계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. 이 참고 사항으로는 이제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이제 그 STI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CCSS라고도 나오고 슬러리라고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 뭐 사업 보고서라든지 뭐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뭐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CCSS와 슬러리를 한꺼번에 CCSS로 카테고리해서 이 퉁으로 이제 CCSS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나 뭐 사업 보고서라든지 홈페이지 같은 데를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이제 포함을 해서 CCSS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참고 사항으로 알면은 좋을 것 같다. 여기 리포트에서는 이제 구분을 해서 기존의 CCSS와 슬러리 CCSS를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주고 이제 22년에는 이 슬러리 쪽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이 CCSS라는 카테고리에 이게 뭐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이라는 이제 기존의 어떤 CCSS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슬러리 믹싱 서플라이 시스템으로 이제 신규의 이 슬러리로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이런 것도 같이 이 CCSS라는 항목 아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신한의 고영민 연구원이 6월달에 또 리포트를 써주셨습니다. 여기서 제목이 좀 마음에 드는 거는 이제 언행일치가 되었다. 이 회사가 언행일치가 됐다 라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언행일치가 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리포트에서는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많이 공격적으로 추정을 하셨었습니다. 그래서 이 리포트의 핵심 사항은
22년 실적을 기존 추정치 대비 매출액은 20%, 영업이익은 36% 상향을 한다. 왜냐하면 삼성전자 향으로 프로젝트가 꽤나 더 크게 나와서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좀 추정치를 상향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, 그럼에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신규 장비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 별다른 이상이 없이 잘 흘러가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CCSS를 기준으로 해도 실적을 상향을 시켰는데 이 신규 장비의 진행 상황도 체크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, 만약에 이런 미반영 업사이드까지 나중에 성공적으로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는 23년에 꽤나 큰 폭으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리포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이 신규 장비가 2023년부터 이제 본격화돼서 이제 매출에 기여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,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가 구체화되는 중. 이게 리플로우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 하이닉스랑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하이닉스의 향으로 이제 먼저 계속 그 수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, 잉크젯 OCR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아까 전 리포트에서도 이제 양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, 여기에서도 이제 양산 장비가 수주가 됐다. 어떤 향이냐면 이제 폴더블과 이제 QD 디스플레이 향으로 잉크젯 이 장비가 수주가 됐다라는 것을 근거로 뭔가 신규 장비의 진행 상황이 이상무다. 아직 매출에 크게 기여를 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당시 메모를 했었던 거는 22년 이 STI를 어떤 투자 포인트로 삼을 때 한 22년 정도는 실적 기존의 CCSS 기반으로 실적 보고 가고, 23년에도 실적이 좀 기존 본업의 실적이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제 신규 장비가 좀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좀 메모를 해놨었던 기억이 됩니다. 그래서 신규 장비가 구체화가 되고 이제 매출에 기여를 하게 되면은, 원래는 CCSS 이 인프라 장비가 거의 80~90%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비중이 좀 떨어지고 신규 장비의 비중이 좀 올라가면서 이런 어떤 좀 더 괜찮은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아까 전에 고영민 연구원 그 리포트에서는 이 잉크젯 OCR 장비가 사실 이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. 그 추정치 그래프를 예전에, 네, 이 그래프에서는 이 OCR 장비가 포함되지 않은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매출 업사이드를 예상을 해주셨었는데, 불과 한두 달 지난 이 리포트에서는 이 OCR 장비가 추가가 되면서 상당히 꽤나 많은 매출 상승을 이룰 수 있다. STI가 분기당 한 1000억 정도 하면은 많이 좀 준수하게 하는 1000억 정도 매출을 하면은 좀 준수하게 하는 회사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, 뭐 23년 기준이지만 한 1800억 정도 최대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, 매출의 외형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은 꽤 크다. 뭐 절반은 빠그러진다라고 가정을 하고, 뭐 여기서 900억만 되더라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수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영민 연구원의 추정치는 꽤나 공격적인 편입니다. 그래서 뭐 기존 논리가, 그러니까 이 리포트의 논리가 23년에도 견조하게 CCSS가 성장이 되고 신장비의 매출이 잘 성장을 할 거다,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추정을 하고는 있는데, 이런 추정이 맞으려면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3Q 22년, 그러니까 22년 3Q의 실적과 22년 4Q의 실적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3Q와 4Q 때 한 분기 매출 1200억 이상 나오는지, 그리고 OPM 10% 이상을 상회를 하는지,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. 만약에 현재 지금 상반기에 STI가 한 2000억 가량 매출을 했기 때문에
22년에 한 4,4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려고 하면은 남은 3분기, 4분기에 뭐 평균적으로 한 1,200억 이상의 매출은 올려줘야 되고 수익성도 10% 이상은 좀 보여줘야지 이 고영민 연구원의 어떤 실적 추정치에 부합하는, 좀 공격적인 추정치에 부합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상황이다. 뭐 이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CCSS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CCSS와 이제 슬러리의 서플라이 시스템이 같이 카테고리가 되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,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이제 웹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규 장비들이 다 포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규 장비의 매출이 꽤나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성장을 한다고 추정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잉크젯이라든지 리플로우 장비라든지 FCBJ 현상기는 이 웹 시스템에 포함이 되는구나, 이런 것은 좀 주요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사업 보고서에서도 이제 웹 시스템으로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보고서를 체크를 할 때도 이 웹 시스템의 매출이 얼마나 잘 성장을 하는지 이런 것을 잘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서도 보시면 이 사업 보고서도 보시면은 이제 CCSS, 웹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액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비율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음 분기 보고서 때 과연 이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냐,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, 이 CCSS도 좀 견조한 성장을 보여주거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어느 정도 이런 실적 추정치, 좀 공격적인 실적 추정치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유안타의 권명준 연구원님이 한 7월 달에 내주신 리포트입니다. 현재 컨센을 기준치로 했을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 주셨었고요. 핵심적인 사항은 이제 회사가 유틸리티 기업, 즉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이 유틸리티 기업에서 이제 공정 장비 기업으로 변화를 한다. 혹시나 이건 체질 변화를 뜻하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주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리플로우 장비라든지 FCBJ 현상기가 선봉으로 해가지고 2022년부터 뭔가 매출이 본격적으로 찍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, 제가 앞에서 그냥 그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리포트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리플로우 장비는 이제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을 했고 21년 말에 이제 개발이 성공이 된 다음에 계속 이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언급을 드릴 거는 이제 CCSS는 이제 펩 건설 초기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신규 펩 투자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재 반도체 업황이 나쁘기 때문에 신규 펩을 뭔가 짓지 않는다거나 뭐 지연이 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역시나 STI에 좀 나쁠 수는 있다. 다만 뭔가 펩은 신규 펩 뭔가 부지는 좀 만들어 놓고 뭐 장비는 좀 천천히 가져오더라도 이런 어떤 CCSS 같은 인프라 장비들은 좀 먼저 선제적으로 좀 주문을 하는 경향이 있다. 뭐 요 정도는 STI의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메모를 한 거는 이제 신규 펩 투자가 결국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 반도체 장비주는 확실히 모멘텀적 성격도 상당히 강하다라고 메모를 해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. 여기서 뭐 추가로 뭐 수주잔고로 이게 수주잔고가 좀 많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성장성을 강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뭔가 수주를 아주 많이 받아서라기보다는 이제 진행률이 좀 더딘 탓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수주 잔고는 이제 안정적인 실적 가시성은 좀 보장이 된다. 그러니까 수주 절벽이 이어지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은 찍힐 수 있지 않을까. 뭐 이 정도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다음은 이제 신규 장비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. 좀 디테일하게.